직장 내 괴롭힘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장면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생각에 한번 제대로 도전장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는 늘 상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례들을 보면요. 어쩌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익숙한 시나리오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벌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오히려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좀 더 특이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따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관계의 우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급이든 영향력이든 뭔가 더 힘이 센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괴롭힘 사건의 기본 조건인 셈이죠. 자,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 상사가 20대 여성 부하 직원한테 좀 사적인 호감을 보였는데 직원이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사가 그때부터 갑자기 막 허드레디를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관계 우위를 악용한 아주 명백한 괴롭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이 익숙한 공식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가해자가 부하 직원이고 피해자가 상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20대 직원이 50대 상사한테 호감을 표현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오히려 상사를 막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관계의 우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존의 법으로는 이걸 괴롭힘이라고 보기가 아주 애매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가 된 이 상사,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털어놔봤자 부하 직원이 어떻게 상사를 괴롭혀요? 이런 반응만 돌아오고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결국엔 그냥 혼자 끙끙 앓는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 고립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상황이 한 단계 더 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달라질 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이럴 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본질을 딱 짚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업무 성과가 좀 안 좋아서 상사한테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네. 이건 괴롭힘이야.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막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있다, 피해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팀 전체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생기죠. 누군가는 괴롭힘 당했다고 하고 다른 쪽은 이건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맞서요. 이럴 때 회사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조직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갈등 하나가 조직에 주는 피해, 이거 정말 무시 못해요. 단순히 팀 분위기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회사 이미지 완전 깎아먹고 돈도 나가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리스크 중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괴롭힘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 같은 비극이 발생하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절대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주장이든 편견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결하기 힘들면 노무사 같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또 직원들의 정신건강, 멘탈 케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인사팀 담당자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 자체가, 회사 전체가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나요? 그게 동료든 상사든 아니면 회사 시스템이든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